안녕하십니까. 전기공학과 2020-732-043 김승환입니다. 텀 프로젝트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폰노이만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다음과 같이 CPU 데이터 버스 메모리가 직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패치입니다. 패치는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프로세서가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로 디코드입니다. 디코드는 메모리에서 읽어드린 프로그램을 CPU의 컨트롤 유닛에서 그 명령을 해석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Calculation Control Execute. 이 부분은 CPU의 계산 영역인 ALU의 통제하에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른 계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스토어. 스토어는 위 과정을 모두 거쳐 나온 결과를 다시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일련의 직렬이고 순차적인 작업은 일정 시간 간격 클럭에 맞추어 차례로 진행됩니다. 폰노이만 구조에는 방목 현상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폰노이만 구조처럼 작업이 직렬로 수행되면 컴퓨터가 여러 작업 단계를 순차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CPU와 램 사이의 속도 차이가 발생해서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력 소모가 심합니다. 이에 따라 요즘같이 수많은 병렬곱이 필요한 인공지능을 구동하기에는 에너지 및 시간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뉴로모픽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뉴로모픽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뉴로스냅틱 코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전 코어에서의 전기 신호를 수신하는 입력 뉴런이 있고 다음 코어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출력 뉴런, 입력 뉴런과 출력 뉴런을 연결하는 시냅틱 크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리 신호 부분입니다. 첫 번째, PRNG. 뉴런에 대한 의사 단수 가중치로 뉴로모픽 컴퓨팅에서 가중치를 초기화하거나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웨이트. 입력 신호 중 어떤 것이 뉴런을 활성화하고 어떤 것이 뉴런을 비활성화하는지를 제어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이크. 뉴런에서 전달되는 신호의 한 형태로 뉴런은 일정한 전압 임계치를 넘을 때 스파이크라는 전기 신호를 생성하고 전달합니다. 다음으로 뉴로모픽 칩의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구조가 다음과 같을 때 한 코어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다음 코어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두 코어 사이의 연관성이 높으면, 즉 두 코어 사이의 가중치가 높으면 저항을 낮추어 전류량을 자동으로 늘려서 코어 간의 효과적인 정보 전달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뉴로모픽 구조의 장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통합되어 있는 구조로 뇌 수준의 병렬 컴퓨팅 시스템을 실리콘 반도체로 구현하는 뉴로모픽 구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뇌처럼 모든 칩을 병렬로 연결해 연산과 저장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전력 소모가 적고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이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를 병렬로 연결해 복잡한 연산 추론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뉴로모픽 구조에서도 시스템의 규모가 커질수록 에너지 효율과 처리 능률이 떨어지고 시냅스의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 용량도 많아지고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시냅스를 단일 소자로 구현한 저항 변화의 특성을 갖는 맵리스터가 잠정적인 해결 방안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뉴로모픽 시스템에서 맵리스터 기반의 시냅스 소자를 어떻게 구현해내는가에 초점을 맞췄고, 이에 따라 아날로그 저항 변화의 제어가 가능한 시냅스 소자 연구 결과 세 가지를 논문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우선 나노 재료에서는 고밀도의 표면 트랩 상태의 전하가 저장되면서 저장된 전하량에 따라 저항 상태가 아날로그 형태로 변하는 시냅스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선 알았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을 설명하자면 우선 백금 Fe2O3 나노 입자 백금의 2단자 맵리스터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인가된 전압의 부호와 전압 인가 횟수에 따라 전류가 변하면서 저항 상태가 연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변화된 저항이 약 10분 뒤 초기값으로 변하는 단기 기억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나노 입자를 백금 Fe2O3로 구성된 코어셀 구조로 형성된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 B를 보면 아날로그 저항 변화에 의한 특정 전압 -5V, +5V에서의 시냅스의 포텐시에이션과 디프레이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번 그림을 보면 변화된 저항이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장기 기억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장기 기억 특성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전하가 나노 입자의 표면 준위가 아닌 백금 코어 내부에 저장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CeO2 산화물 방막을 이용해서 구현해낸 아날로그 시냅스입니다. 이것은 백금 CeO2 백금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 이제 그림을 설명해 보자면 전압의 부호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3V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9V까지 이 전압의 부호에 따라 아날로그 저항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플러스 전압을 반복적으로 인가하면 저항이 연속적으로 감소하고 마이너스 전압을 반복적으로 인가하면 저항이 다시 증가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전류를 잘 살펴보면 전압 인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전류값이 이전에 변화된 전류값을 따라가는 기억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앞서 봤던 3번에서 전압 펄스를 인가하여 구현한 시냅스의 포텐시에이션과 디프레이션 거동을 높은 비율로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시냅스의 저항 변화폭은 시냅스가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범위와 대응합니다. 따라서 큰 범위의 저항 변화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 C를 살펴보면 변화된 저항값이 장시간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본소자를 이용하여 시냅스의 장기 기억 특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턴 프로젝트 두 번째 문제입니다. 1세대 반도체에는 CPU와 GPU가 있습니다. 우선 CPU를 살펴보면 CPU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어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통제 지시하고 기억장치로부터 프로그램 명령을 순차적으로 가져와 해석하고 명령을 실행할 제어 신호를 기억장치, 연산장치, 입출력장치 등으로 보냅니다. 다음으로 ALU 연산장치입니다. 컨트롤 유닛으로부터의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마이크로 연산을 수행합니다. 산술 논리 관계 등의 다양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존재하는 소규모의 고속 기억장치입니다. 코드, 명령어 주소, 연산 결과 등을 임시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CPU 동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보조 기억장치 혹은 입력장치에서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두 번째 과정은 주 기억장치에서 읽어들인 데이터를 CPU가 처리하고 다시 주 기억장치로 읽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단계는 연산된 데이터를 출력장치에 보내거나 보조 기억장치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는 GPU의 구조입니다. GPU의 구성 요소에는 GPU의 기본 유닛 단위인 SP가 있고, 명령어 처리 단위, 명령어에 대한 패치 디코드를 처리하는 SM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픽 처리 단위, SME 쉐이더, 텍스처 유닛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TPC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GPU의 핵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 제어하는 세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렌더링,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로부터 영상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는 쉐이딩, 빛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물체 표면의 조도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딩, 두 개의 이미 결합 표현, 투명 오브젝트 생성, 제어에 기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CPU는 직병렬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렬 처리는 GPU보다 성능이 낮습니다. 다음으로 GPU는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세대 반도체인 FPGA와 ASIC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FPGA의 구조입니다. 내부에 로직 블럭이 있고 이를 연결하기 위해 배선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첫 번째 로직 블럭, CLB 기반의 4개의 인풋 룩업 테이블과 디플립 플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풋 아웃풋 셀, 칩의 인풋 아웃풋 신호를 받아오고 다시 보낼 때 인풋 아웃풋 셀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커넥트 리소스,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여 로직 블럭 연결 시 지연을 방지합니다. FPGA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논리 회로를 구성하고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반도체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원하는 디지털 논리 회로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할 수 있고 새로운 디자인 또는 기능이 필요할 때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고성능 저전력 연산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반도체 ASIC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는 특정 응용 프로그램 또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반도체 칩입니다. 이 흐름도는 ASIC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일반적인 흐름도입니다. 성능으로는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일반 반도체 칩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필요한 리소스만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소비 가능합니다. FPGA와의 차이점은 SIC는 한번 프로그래밍 되면 재프로그래밍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완료된 후 수정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새로운 ASIC를 개발해야 됩니다. 다음은 3세대 반도체 뉴로모픽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이 뉴로모픽 구조에 대해서는 앞에 3슬라이드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세대 반도체의 구현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모스 소자와 맵리스터 소자의 호환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고 이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는 첫 번째 저전력 및 고효율. 맵리스터는 저전력 소비와 고효율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모스와 맵리스터를 통합한다면 전력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뇌모사 컴퓨팅. 이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모스 특징과 생물학적 신경망 모델에 적합한 소자로 간주되는 맵리스터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경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 응용. 이와 같은 분야에서 신호 처리 및 패턴 인식에 사용될 수 있는데 더 높은 계산 성능과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 시모스와의 호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모스 소자와 맵리스터 소자의 완벽한 호환성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호환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 즉 연구 중인 과제는 첫 번째 작동 전압 및 전류, 시모스와 맵리스터 소자 간의 작동 전압 및 전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 연결 시 전력 소비 및 신호 레벨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리적 특성입니다. 각각의 소자는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호환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제어 및 인터페이스입니다. 맵리스터를 제어하고 시모스 논리와 통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적절한 인터페이스 회로가 필요할 수 있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허들 부분을 마무리로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